처음 카페를 개점한 날은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는 오후였다. 점주의 자격으로 서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커피 머신의 증기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을 음악처럼 받아들이며 프랜차이즈 간판 아래 꽃다발과 축하 현수막 사이에 서서 가게가 품을 가능성을 마음껏 상상하였다. 본사에서 제공한 메뉴판과 인테리어 패키지는 치밀하게 설계된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었고, 지역 특성에 맞춘 온화한 조도와 편안한 좌석 배치는 손님들에게 즉각적인 휴식의 이미지를 제공했다. 개업 후 첫 해 동안 매출은 순풍에 돛을 단 듯 상승했다. 출근길 테이크아웃 손님, 점심시간 비즈니스 미팅, 그리고 주말에 가족 단위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POS 시스템에는 하루 12시간 동안 빈틈없이 주문 내역이 채워졌다. 본사에서 제공한 표준 레시피를 따라 추출한 에스프레소는 일정한 맛을 유지했고, 디저트 쇼케이스에는 정기적으로 교체되는 시즌 한정 제품이 빠르게 비어갔다. 그해 연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벽면의 월별 매출 그래프를 바라보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3년 차에 접어들자 불황의 그늘이 서서히 짙어졌다. 인근 상권에 신규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소비 심리는 냉랭해졌다. 월말이면 출입문 옆 카드 단말기에 찍히는 총 매출액이 눈에 띄게 감소했고 객단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프로모션마저 반응이 미미했다. 본사 또한 전국 가맹점에 일률적 할인 캠페인을 권고했지만 지나치게 잦은 할인은 브랜드 가치를 잠식하는 악순환에 가까웠다. 시어머니는 매일 폐점 후 지급 명세서를 정리하며 고정비와 변동비 사이에 놓인 위태로운 균형을 재차 확인했고, 며느리는 재고로 남은 시럽과 원두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즈음 며느리는 매장 한쪽 구석을 실험실처럼 사용하기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매뉴얼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블렌딩 비율을 조정하고 천연 농축액을 배합해 산미를 줄이는 방법을 시도했다. 또한 로스팅 노트를 참고해 산지별 원두의 초콜릿 향 계열과 견과류 계열 풍미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적정 수온과 추출 시간을 동시에 미세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스팀 피처의 각도, 우유 단백질의 유화 정도, 그리고 최종 컵 표면에 맺히는 미세 기포의 질감까지 꼼꼼히 기록하였다. 수차례 실패 끝에 탄생한 음료는 예상외로 간결한 조합이었다. 부드러운 견과류 향 베이스에 적절히 숙성된 과일 농축액을 소량 가미해 첫 모금에는 고소함이, 목을 넘긴 후에는 은은한 단맛이 남도록 설계한 더블 로스트 라떼였다. 며느리는 출시 전자가 품질 평가를 위해 로컬 커피 동호회 회원들을 초청했고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압도적인 긍정 평가가 이어졌다. 정식 출시를 위해선 본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며느리는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맹점 특화 메뉴 신청 조항을 활용했다. 그녀는 음료 개발 배경, 소비자 시음 반응, 예상 원가율과 판매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제안서를 본사 R&D 팀에 제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2주 만에 승인이 내려졌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지점 한정 시즌 메뉴로 공식 등록됐다. 음료 출시 첫날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입소문을 듣고 방문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온 후기 사진은 크림과 우유의 그레데이션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색상 대비와 양질의 라테아트가 선사하는 심미적 만족감을 담아냈다. 고객들은 마치 견과류 디저트를 마시는 듯한 풍미라는 표현으로 감각을 요약했고 리얼타임 검색어 상단에 매장 이름이 오르며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가 발생했다. 매출 곡선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더블 로스트 라떼는 하루 회전율이 가장 높은 음료로 자리매김했고 그에 따른 티라미수, 마들렌 등 페어링 디저트 판매도 동반 증가하였다. 시어머니는 폐점 후 전자결제 단말기에서 발행되는 매출 내역을 인쇄하며 며느리가 작성해둔 생산재고 시트에 안정 표기를 남겼다. 흥미로운 변화는 단지 재무적 지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단골 고객층은 맛의 차별성을 체감하며 매장에 대한 충성도를 높였고 지역 상권에서도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카페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브랜드 색채를 강화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세심함과 혁신적 감각을 인정하며 운영 전반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풍부한 경험과 재무 관리 능력을 존중하며 매장 운영의 균형점을 찾아갔다. 재정이 회복되자 두 사람은 수익 일부를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커피 찌꺼기를 친환경 퇴비로 만드는 캠페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음료 지원 행사에 참여하면서 카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불황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나 두 사람은 위기 국면마다 창의성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불을 밝혔다. 메뉴 개발이라는 작은 발화점이 그들의 매장을 다시 따뜻하게 비추었고 손님들은 그 온기를 음료 한 잔에 담아갔으며 컵홀더에 적힌 더블 로스트 라떼 우리가 함께 만든 맛이라는 문구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경험과 신뢰의 증명이 되었다. 카페 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경기의 변덕을 품고 있었으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움으로만 체감하지 않았다. 그들은 컵에 담긴 향기로운 증기가 공중에 흩어져도 맛과 향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듯 창의적 시도와 끈기 있는 노력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그리하여 매장의 하루는 전보다 조금 더 느리지만 한층 깊은 풍미로 채워졌다. 새롭게 개발된 시그니처 음료는 단순한 메뉴의 확장을 넘어 가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며느리가 만든 더블 로스트 라떼는 고유의 맛과 질감, 그리고 시각적 미감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손님들의 기억 속에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맛의 구조는 단단했고 첫 모금의 고소함이 혀끝을 감싸며 목을 넘길 때 남기는 여운은 길고 부드러웠다. 기존의 프랜차이즈 메뉴들이 일정한 맛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 음료는 감성적 만족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SNS상에서는 자연 발생적인 후기 게시물이 증가했고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그 집 라떼 맛은 다르다는 입소문이 번져갔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오전 10시 전부터 매장 앞에는 테이크아웃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기존 고객들뿐 아니라 인근의 경쟁 카페 점주들도 관심을 갖고 음료를 맛보러 왔다. 일부는 레시피를 흉내 내려 했지만 원재료의 배합 비율과 로스팅 포인트, 추출 타이밍의 미세한 조절까지 따라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해 바리스타들에게 세부적인 교육을 반복하며 제조 기준을 문서화했고 스스로도 하루에 최소 2잔 이상을 직접 만들며 맛을 점검했다. 그해 여름 본사에서는 이 매장을 전국 가맹점 중 우수 혁신 점포로 선정했다. 브랜드 내부 뉴스레터와 포털 광고에는 며느리의 음료 개발 스토리가 함께 실렸고 브랜드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그녀가 음료를 만드는 모습을 담은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는 자신만의 커피 철학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했던 과정에 대해 조용하고 단정하게 설명했다. 카페의 매출은 전년 대비 60% 이상 상승했다. 하반기에는 테이크아웃 전용 포장을 강화하기 위해 종이컵과 컵홀더 디자인도 변경했고 우리 매장의 손글씨 레시피라는 소형 리플렛을 함께 제공하면서 브랜드에 따뜻한 개성을 더했다. 재방문율도 급증했고 고객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서 이 매장을 찾아와 음료를 마시고 갔다. 시어머니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숫자의 상승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자 며느리와 함께 쌓아온 작은 세계였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 매출이 떨어지던 시절의 불안과 무기력, 그리고 지금의 회복과 성장은 모두 그 안에 녹아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자신이 그동안 품어온 걱정들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처음엔 젊은 세대는 책임감이 약하다는 선입견이 있었고 창의적 시도는 위험하다는 고정관념도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상황을 직시했고 해석했고 대응했고 마침내 돌파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적이었고 치밀했으며 무엇보다 진심을 담았다. 시간이 지나 가을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메뉴판을 다시 디자인했다. 정갈한 서체로 SIGNATUR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삽입되었고 그 아래에는 더블 로스트 라떼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자리 잡았다. 손님들이 메뉴판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머무르는 위치였다. 겨울에는 이 음료를 응용한 계절 한정 메뉴도 선보였다. 바닐라 휘핑을 얹은 윈터 너츠 라떼, 다크 초콜릿 시럽을 가미한 스노우 카카오 라떼 등은 기존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계절감을 입힌 변주였다. 개발과 동시에 홍보 콘텐츠도 함께 기획되었고 손글씨 엽서와 짧은 에세이를 함께 제공하는 감성 마케팅이 손님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옆자리 연인에게 여기 음료 진짜 맛있다는 말을 할 때 며느리는 조용히 계산대 뒤편에서 미소 지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옆에서 바라보며 매장 안의 잔잔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이곳은 단지 프랜차이즈의 한 지점이 아니라 두 사람이 쌓아 올린 하나의 세계가 되어 있었다. 그해 말, 두 사람은 폐점 후 불이 꺼진 매장 안에서 작은 송년회를 열었다. 소박한 케이크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지난 시간을 되짚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불황을 뚫고 살아남은 작은 공간 안에는 고요한 성취감이 가득 찼다. 밖은 여전히 겨울이었지만 그들 마음속의 계절은 이미 따뜻한 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해 겨울, 매장은 전년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불빛은 따뜻했고 입김이 피어나는 추위 속에서도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줄을 섰다.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오는 증기 소리와 템퍼가 눌리는 고요한 울림, 그리고 컵에 떨어지는 라떼의 고운 선율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이따금씩 손글씨 메뉴판을 뒤적이며 계절 한정 음료에 시선을 멈췄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더블 로스트 라떼는 변함없이 인기였다. 이 음료를 처음 만들었을 때 며느리는 단지 무너져가는 매출을 견디기 위한 임시 방편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곧 매장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손님들은 이 메뉴를 통해 매장의 감정을 이입하기 시작했고 단골이 생겼으며 그들은 자신만의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는 일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라는 틀 안에서도 이곳은 고유한 개성과 정서적 풍요를 갖춘 공간으로 진화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매장 문을 열었다. 포스기 작동을 점검하고 청결 상태를 확인하며 유리컵의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했다. 며느리는 그보다 1시간쯤 늦게 출근해 전날의 영업 보고를 검토하고 바리스타들과 그날의 음료 퀄리티를 점검했다. 두 사람의 동선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으나 서로의 움직임은 묘한 균형과 호흡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객 응대는 주로 시어머니의 몫이었다. 연령대가 높은 고객들은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는 언제나 짧고 온화한 문장으로 응대했다. 젊은 고객들은 며느리를 통해 음료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는 개발 배경이나 맛의 포인트를 짧게 설명해 주었다. 각자 맡은 영역은 달랐으나 그 둘 사이의 조화는 점점 완성도를 더해갔다. 가게 안에는 계절에 맞춰 작은 변화들이 더해졌다. 겨울이면 주방 쪽 벽에 아담한 전구 장식이 달렸고 메뉴판 옆에는 종이로 만든 눈꽃 모빌이 천천히 흔들렸다.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며 그 조형물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창밖으로 내리는 눈과 실내의 온기 사이에서 고요한 정서가 싹 텄다. 한편 본사는 이 매장의 사례를 모델로 삼아 타 지점에도 자율 시그니처 메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는 정해진 틀 안에서 지역 가맹점의 창의적 시도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며느리는 이 파일럿 매장으로서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서에는 단순한 숫자만이 아닌 손님과의 교류 사례, 음료에 대한 피드백, 바리스타의 관찰 소감 등이 함께 담겼다. 봄이 오기 전 매장 내부 구조가 소폭 리모델링 되었다. 테이블 간 간격을 넓히고 주문 대기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동선을 만들었으며 작은 도서 코너가 추가되었다. 이 도서 코너에는 커피와 관련된 책들뿐 아니라 시어머니가 추천한 산문집과 며느리가 고른 요리 관련 책자들도 꽂혔다. 손님들은 음료를 기다리며 책장을 넘겼고 몇몇은 읽던 책 제목을 사진으로 남겼다. 두 사람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매일 저녁 함께 마시는 커피가 어느새 하루의 루틴이 되었다. 폐점 후 소등 직전 조용한 매장에서 그들은 각각 라떼 한 잔을 마셨고 그 시간이 되면 두 사람의 표정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신뢰와 존중이 스며 있었다. 그 시기 한 언론사에서 불황을 이겨낸 자영업 성공 사례로 이 매장을 취재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기자는 매장 분위기, 메뉴 개발 과정, 손님 반응 등을 꼼꼼히 기록했고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인터뷰와 시어머니의 진중한 표정이 기사에 함께 담겼다. 기사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 작은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계절과 감정과 사람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다. 그 문장을 본 날 밤 시어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어린 시절 며느리의 사진을 조심스레 넘겼다.
며느리는 한쪽에서 새로 개발할 음료의 콘셉트를 메모장에 적고 있었고 그 둘 사이에는 말없이 흐르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했다. 이후로도 카페는 계속 그 자리에 존재했다. 경기의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했고 세상의 변화는 언제든 닥쳐올 수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 잔의 커피에 담긴 정성과 이야기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이들이었고 그들의 매일은 숫자보다 깊은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다. 그리하여 다음 봄 매장 앞 벚나무가 꽃을 피우던 날 손님 한 명이 말했다. 이 집은 그냥 커피 마시는 데가 아니라 마음이 쉬어가는 데 같아요. 그 말은 광고보다 강했고 숫자보다 정확했다. 그리고 그 말이 들리던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각각 다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아주 따뜻하게. 봄이 완연하게 무르익던 어느 날 매장 앞 벚나무는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다. 분홍빛 꽃잎은 바람결에 날려 유리문 앞을 맴돌았고 손님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계절의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에도 작은 변화를 남겼고 매장 안은 한층 더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그 무렵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단지 매출을 유지하거나 메뉴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닌 이 공간이 어떤 기억을 남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 변화였다. 며느리는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는 시간 동안 무언가 더 깊은 체험을 하길 바랐다. 단지 맛있는 커피가 아니라 그 순간을 오롯이 기억에 담을 수 있는 경험. 그래서 매장 곳곳에 작은 감성적 장치를 더했다. 창가 좌석마다 작은 화병을 놓고 계절마다 꽃을 바꾸었다. 봄에는 라넌큘러스와 프리지아, 여름에는 수국과 라벤더,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억새, 겨울에는 낙엽과 솔방울이 정갈하게 꽂혔다. 꽃은 매장의 분위기를 말없이 바꾸었고 손님들은 조용히 시선을 그 위에 머물렀다. 한쪽 벽에는 손글씨로 적힌 짧은 글귀가 매주 바뀌었다. 커피 한 잔의 온도를 닮은 문장들. 당신의 하루가 부드럽게 내려앉기를. 지친 마음은 향기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 한 잔이 당신을 위로할 수 있기를. 이 문장들은 어느 하나 과장되지 않았고 누군가에게는 그날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손님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커피는 단지 액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한 잔의 커피를 통해 타인의 마음에 작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믿고 있었다. 매장 한편에는 작은 엽서함이 생겼다. 손님들이 자유롭게 엽서를 써서 두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로 놓인 엽서들은 금세 채워졌고 어떤 사람은 낯선 이에게 보내는 위로의 말을 적었으며 어떤 이는 자신에게 쓰는 다짐의 말을 남겼다. 며느리는 이 엽서들 중에서 몇 장을 골라 벽에 전시했다. 글씨는 다 다르고 문장도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공감, 위로, 응원. 이 작은 공간 안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의 결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 무렵 카페는 단골 고객의 요청으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지역 예술대학 학생들이 참여해 클래식과 재즈를 연주했고 소규모의 관객들은 음료를 마시며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시어머니는 연주가 끝난 뒤 직접 준비한 따뜻한 홍차를 관객에게 건넸고 며느리는 그날 연주자들의 소감이 적힌 작은 팸플릿을 나눠주었다. 이 작은 행사는 이후 계절마다 반복되었고 사람들은 커피뿐만 아니라 기억을 마시러 이곳을 찾았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더블 로스트 라떼가 있었다. 그 음료는 이제 매장의 상징이 되었고 며느리는 이 메뉴를 확장해 콜드브루 버전과 디카페인 버전도 개발했다. 메뉴판은 점점 풍성해졌고 손님들의 선택지는 넓어졌으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쌓여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자주 되새겼다. 폐점 후 매장 조명이 꺼지고 셔터가 내려진 뒤에도 둘은 주방 쪽 작은 조명을 켜고 남아 있었다. 남은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그날 있었던 손님들의 이야기, 매장 구석에서 있었던 조용한 에피소드들을 되짚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는 말없이 계산서를 들여다보다가 며느리가 만든 작은 메뉴 노트를 꺼내 읽었다. 그 노트 안에는 그녀가 커피에 대해 배운 것, 손님들의 반응,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말이 작게 적혀 있었다. 오래된 글씨였지만 진심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서로를 향한 무언의 믿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매장은 다시 문을 열었다. 커피 향이 퍼지고 창밖 벚꽃은 어제보다 더 많이 흩날렸다. 손님들은 여전히 들어왔고 조용히 머물다 나갔다.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카페는 단단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단지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을 담고 시간을 기록하며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장소였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그 사실을 커피 한 잔에 담아내고 있었다. 그날도 아침 일찍 매장에 불이 켜졌다. 겨울이 막 지나가고 있던 3월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어느덧 봄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출근해 매장 문을 열고 커피 머신에 물탱크를 채우고 매장 바닥을 천천히 걸으며 전날 청소 상태를 확인했다. 손에 들린 천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닦는 그녀의 동작은 느리지만 단단했고 오래도록 이 공간을 지켜온 사람의 손길에는 조용한 의무감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뒤따라 출근해 새로운 메뉴 시안을 꺼내보았다. 봄 시즌 한정으로 준비한 자몽 리치 콜드브루는 과일 향이 나는 콜드브루에 자몽 농축액과 리치 퓨레를 섞은 메뉴였고 시트러스 계열의 향과 달콤한 과일의 여운이 조화를 이루는 구성이었다. 본사 규정상 프랜차이즈 카페임에도 이런 창작 메뉴가 허용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나 이 매장은 예외였다. 시그니처 메뉴 더블 로스트 라떼 이후로 본사는 이 지점에 자율 권한을 부여했고 며느리는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메뉴 하나하나를 정성껏 만들고 있었다. 출근 후 1시간 안에 바리스타 2명이 도착했고 매장은 서서히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에스프레소 샷의 크레마 상태를 점검하고 우유 스티밍 온도를 세밀하게 조정하며 디저트 쇼케이스에 케이크를 정렬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오전 10시 무렵부터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단골 고객의 얼굴이 보일 때마다 시어머니는 반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매장 한켠에서는 학생들이 조용히 노트북을 펼쳤고 창가 자리에는 노년의 부부가 손을 맞잡고 앉아 라떼를 마셨다. 손님들은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음악은 여느 때처럼 잔잔하게 흘렀다. 이 카페가 주는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오랜 시간 속에서 쌓인 리듬이 공간 전체에 스며 있었다. 점심 무렵 며느리는 본사 담당자와의 화상회의를 위해 사무공간으로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브랜드 혁신 가맹점 운영 사례 발표와 관련된 사전 인터뷰였다. 그녀는 매장 운영의 기초적인 수치, 손님 반응, 메뉴 개발 과정,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한 동반 경영에 대한 소회를 정리해두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질문에 답했다. 카메라 너머의 담당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인터뷰가 끝난 후 이 매장은 브랜드 그 자체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시어머니는 홀에서 한 손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자주 오던 손님 중 한 명이었고 최근 부모님의 병환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말을 듣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짧게 등을 다독였다. 특별한 말은 없었지만 손님은 그 조용한 응답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과 함께 진행하는 책과 커피 이벤트를 위한 팜플렛 인쇄가 시작되었다. 매장은 지역사회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 카페는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문화와 일상이 교차하는 작은 거점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팜플렛 마지막 장에 손글씨 문장을 삽입했다. 이 한 잔을 마시는 동안 당신이 잠시 쉬어갈 수 있기를. 해가 기울 무렵 매장은 하루의 마지막 손님을 맞았다. 젊은 연인이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며느리는 그들에게 디저트를 서비스로 건넸다. 연인의 얼굴에는 기쁨이 번졌고 둘은 고맙다는 눈빛으로 인사를 남겼다. 폐점 시간이 가까워오자 시어머니는 한쪽 구석에서 재고 정리를 시작했다. 남은 원두의 중량을 측정하고 시럽 재고를 정리하며 다음 날의 발주량을 점검했다. 며느리는 바리스타들과 함께 마감 청소를 하고 POS 시스템의 판매 내역을 다운로드해 기록을 정리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매장 안은 조용해졌고 두 사람만이 남았다. 조명이 꺼진 매장 한복판, 시어머니는 커다란 창가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닫힌 셔터 너머로 여운처럼 남아있는 온기.
그녀는 그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다. 며느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 시간, 그 공간, 그 조용한 커피 한 잔이 담고 있던 것은 단순한 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를 살아낸 사람들의 고요한 의식이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묵직한 동행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그들은 또다시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일을 할 것이었다. 한 잔의 커피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는 그 일을.